안녕하세요. 이야기 소매상 김골배입니다. 이번 시간은 르네 마그리트 마지막 시간인데요. 1960년대 이후를 달아보고자 합니다. 마그리트 진짜 말년의 시기였죠. 근데 제가 제목에 대중적 관심이 치솟은 시기라고 적어뒀어요. 마그리트는 살아생전에도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지만 그 인기와 대중적 주목도는 1960년대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왜 그럼 1960년대 이후였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대중매체가 급속도로 보급이 되던 시기였죠. 수많은 상품들이 넘쳐나던 시기였고 이것들을 소비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중매체의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창발되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혹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고 오래 묶어두고 어떤 기묘한 감정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 시기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레퍼런스를 찾게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르네 마그리트는 단연코 눈에 띄는 작가였을 것입니다. 마그리트에 대한 재발견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 시기에 선보였던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몇 가지만요. 1953년도 작품 The Castle of the Pyrenees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해리 토르치너라고 하는 친구이자 또 후원자와 수많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리 토르치너는 마그리트의 생각과 작품 세계에 반했었고 미국 사회에 마그리트를 아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구이자 후원자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마그리트한테 처음으로 작품을 의뢰한 거고 편지가 이어지면서 이 그림의 구도라든지 소재 같은 것도 디벨롭이 됐던 거죠. 마그리트가 여행을 스페인과 프랑스로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피레네 산맥에 있던 그 성에서 아마 모티브를 가져왔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그림에서 가운데 떡하니 떠있는 이 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위야 우리가 산이든 어디든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무겁고 육중함에도 불구하고 깃털처럼 가벼워서 떠있다라고 하는 심정을 동시에 담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묘한 위화감을 선사하게 되죠. 대페이지망이라고 하는 게 또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그림을 보셨을 때부터 아마 대중매체에서 보셨던 몇몇 작품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천공의 섬 라퓨타라든지 영화 컨택트도 떠오르셨던 분 있을 것 같아요. 창대하게 넓은 하늘에다가 육중해 보이는 어떤 거대한 물체가 떠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영역의 그 무엇이라는 것을 주게 돼서 일종의 경외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그리트는 이처럼 물리적 법칙을 휙휙 넘나드는 벗어나는 유의 방향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시각적 충격과 함께 사람들의 주목을 한 번에 받아내는 것이죠. 1931년도 예전 작품에도 이와 같은 경향들이 보이긴 해요. 그죠? 지금 보시는 The Voice of Space라는 작품은 The Castle of Pyrenees와 결은 유사하되 그 물체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아주 훌륭한 말의 목에 달린 일종의 방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방울이 떠있다. 우주선 같기도 하고 그죠? 제가 컨택트 영화 말씀드렸던 거 딴 게 아니라 이런 게 만약에 현실에 떠있다라고 쳐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이런 류의 시각화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영향, 감정은 대중매체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게 되죠. 60년대 이후로. 그리고 1963년도 The Large Family라고 하는 작품은 뒷배경에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그리고 흐린 하늘, 그리고 저 너머에 보이는 불그스름한 어떤 희망을 상징하는 법한 빛이 일종의 지평선에 보이고요. 거대한 비둘기, 그 속에 보이는 맑게 갠 하늘 등등이 맞물려서 일상적인 것들이 맞물려서 비일상적인 그 느낌, 심상을 자아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서로가 고난과 이런 다툼 속에서도 일종의 희망, 공존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다소 평이할 수 있는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걸 보여주는 방식은 역시 마그리트다운 방식이죠. 다음은 1964년도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그 친구, 변호인이죠. 해리 토르치너가 마그리트 자네에 당신의 자화상, 초상화를 하나 그려보는 건 어떤가? 내가 후원은 하겠네 라고 의뢰를 하게 돼요. 말년이었던 만큼 마그리트에게도
작품에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그리트는 평소에도 굉장히 지금 보면 아이코닉한 그 복장을 하고 계셨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중절모의 이런 외투를 걸치는 게 누구나 할 법한 평범한 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 본인을 감추고 싶어 했었어요. 나는 절대로 길거리에서 내가 튀고 싶지 않다. 그냥 원 오브 댐으로 평이하게 살고 싶어 라는 삶의 가치를 가지셨던 분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담긴 하는데 나라는 사람을 진짜 그냥 단순 피사체가 아니라 한 인물로서 초상화를 그린다는 거가 너무 튀는 거 아닐까? 나는 그런 걸 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을 드러내는 걸 너무 좀 꺼려하던 와중에 한 가지 묘수를 발견하게 되고 본인만의 대페이지만 기법으로 또 이걸 표현하게 됩니다. 워낙 자주 사용을 했던 모티브, 사과라고 하는 거를 적당히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물리법칙을 벗어나서 이 사과가 떠있고 눈 부분만 살짝 가릴 정도, 얼굴 요 앞면만 가릴 정도로 이 사과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실제 하는 본인을 이것들이 감추게 되죠. 감추어져 있는 자아를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게 되나요? 제가 앞에 Not to be Produced라고 한 작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이야기를 더 상상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드러나기를 되게 꺼려했던 마그리트 딱 본인에게 걸맞는 자화상을 완성하게 되죠. 1967년 최장암으로 돌아가시기 딱 3년 전에 완성했던 이 작품, 마그리트의 작품 세계관은 물론이고 마그리트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성향도 좀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었던 작품입니다. 자, 이상 르네 마그리트와 관련된 일대기와 그 일대기 속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막연하게 환상적이다, 초현실적이다, 현실 같지 않다 라고 하는 류의 피상적인 침상 외에도 이분이 이런 류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생각들의 변화를 통해 이런 작품들을 선보이셨구나를 좀 알게 됐던 시간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모로 한 인물이 무언가를 창작해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관점을 좀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흡수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